자, 이번 차시에서는 슬세 74페이지 가시면 소득 구분에 따른 납안 작성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소득세에서 과거에 판례형 문제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제 사실 이제 다툼이 있어야지 이제 소송까지 가고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득세 쪽에서의 판례들은 상당수가 뭐가 있냐면 소득 구분에 대한 어떤 다툼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건 어떤 소득이다? 이게 사업이다, 근로다, 기타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주머니 구분이라고 하죠. 어떤 주머니로 갈 거냐? 이게 왜 다툼이 시작됐겠습니까? 당연히 세금이 달라진가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다툼의 결론 가지고 어떤 주머니마다의 특성을 가지고요. 이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사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득을 보는 게 과세관청에서 이거는 사업으로 봐서 과세하는데 타당하냐 판단해봐라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건 사업이다, 기타다, 근로다 등등에 대한 어떤 판단 요 내용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소득입니다라고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다툼이 시작됐다고요? 과세하는 어떤 세금의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그렇다. 그걸 우리가 과세 문제라고 부르고요. 또는 과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주머니마다의 어떤 과세 방법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과세 문제. 그러면 비교해서 과세 문제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라고 나왔을 때 과세 문제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단 말이죠. 과세 방법을 물어봤으면 과세 방법은 뭐야? 과세하는 방법? 이게 막연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규칙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잡아보자. 그것도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신 다음에 좀 더 얹어서 쓸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얹어서 쓰시면 더 좋은 거죠. 가점이 되는 거고요.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앞잡아서 많이 수업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일단 소득 구분 이제 법령 등에 따른 소득 구분도 있고 판례에서 제시한 어떤 기준들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하나씩 이제 내용별로 입에서 근형기별로 각각 좀 잡아놓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과세 문제라고 과세 문제. 과세 문제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라고 한다면 과세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 밑으로 가서 보시면 자, 이제 과세 문제는 필원 종부라고 제가 잡아봤어요.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갖고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얹어지는 것들은 추가로 생각하시면 되고 필원 종부. 자, 필원 종부 뭐냐? 필요경비, 원천인수, 종합과세, 부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필요경비 쪽에 들어가서 각각의 이제 주머니가 예를 들면 근로하고 사업 뭐 기타 이런 게 싸웠다고 쳐봐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세 문제를 비교 설명하라고 한다면 필요경비 첫 번째, 근로라면 그다음 기타라면 등등의 필요경비 어떻게 될 건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비교 설명할 때 어떤 무기라는 거죠 이제. 그럼 필요경비는 일단 인정할 건지 말 건지 이자 배당 같은 건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고요. 또 근로나 이런 것들 연금 이런 것들은 표로 빼고요. 그죠? 공제표로 빼는 거고 사업소득은 입증하는 거고 기타는 입증하는 게 맞는데 입증이 좀 어려운 걸 감안해서 특칙이라고 만들어서 60%짜리, 80%짜리, 90%짜리 등 인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제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과세 문제를 비교 설명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해서 잘 못 쓰고 나왔는데 나중에 모범 답안이라고 나오는 것들 도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쓰는 거였어? 나도 쓸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특히 소득세는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가는데 그 담고 간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서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틀을 잡고 가셔야지 쓸 수 있다. 많이 알아서 문제다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엉키는 거죠. 뭘 써야 되지? 두서없이 쓰지 말고 필요한 정보 기억하자. 필요경비 그냥 원천인수도 각각 주머니별로 원천인수 할 거냐 말 거냐 몇 프로 할 거냐 표로 뺄 거냐 표로 원천인수 하는 거냐 간이세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중요하다. 필원 그 다음에 종합과세는 종인데 종합과세 할 거냐 분리할 거냐 분류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언급하시면 되겠죠. 종합과세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근로다라고 한다면 연말상 같은 것들이 떠오를 거고요. 그 얘기를 좀 얹으시면 되는 거고 근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는 종합과세 여부 이게 딱 출발하면 내용들은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출발을 못해서 문제죠. 그 다음에 부계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알다시피 사학이 양출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학이 양출 입에 근현태 안 합니다. 부계부 그렇게 해서 주머니마다 다른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가 사업소득이다라고 한다면 대결중 자 대결중 대손금, 결손금, 중간연합 이런 것들 이게 절차적인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결 중이 사업소득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손 처리하거나 결손금, 그다음에 결손금 통산도 마찬가지죠. 일반 사업소득과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것만 통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연합,
중간연합 관련된 절차적인 것도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에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이게 중간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종의 원천 소득별로 수입 시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필원 정부 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대결 중은 누구만 있으니까 이거는 사업에 대한 것만 적용되니까 사업소득. 그래서 필원 정부 수는 다 들어가면 좋겠다. 필원 정부 수.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원천인수라는 걸 또 공부하고 하니까 원천인수 딱 쓸 때 보면 여러분들 원천인수 시기특례라는 거 있잖아요. 시기특례 이런 거 뭐 근로 이런 것들 보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급여를 12월 말까지 안 주면 12월 말에 준 걸로 본다. 12월 달치 급여는 다음 년 2월 말까지 안 주면 2월 말까지 준 걸로 본다. 지급하는 어떤 시기 원천인수는 지급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급 안 했어도 지급한 걸로 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그 시기특례라고 하는 또 기억날 거예요. 그런 얘기도 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뼈대가 있으면 거기다가 공부한 내용이 좀 더 있으면 얹으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일단 필원정부 수 이렇게 하고 사업소득일 땐 대결 중 근로일 때는 또 추가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든가 또는 근로자들만 받는다고 하는 항목별 세액공제 안에서의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로자만 되니까 그런 것도 비교 대상이 되겠죠.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얹으시란 얘기예요. 필원정부 수는 기본으로 하시고요. 추가로 얹어서 그런 것들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무기를 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필원정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원종입니다. 이 원종 이게 원종인데요. 여러분 과세 방법을 비교하시오라고 한다면 원종을 쓰시면 돼. 과세 소득세는 과세하는 방법이 소득을 어떻게 포착해서 과세해야지 첫 번째 원천 인수고요. 그다음 이거를 묶어서 낼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분류과세로 끝날 거냐 이런 식으로 어떤 종합과세 여부 이게 과세 방법입니다. 원종 하시면 돼요. 원천 인수 종합과세 그래서 과세 방법 교수님이 가급적이면은 이제 과세 문제 비교하시오 가로 열고 필요 경비와 원천 인수와 등등 몇 가지를 딱 물어보면 그거 쓰시면 되는 건데 그냥 과세 문제 물어봤을 때와 과세 방법 물어봤을 때는 그죠? 이렇게 과세 방법 원종 쓰자 원종 원천 인수 종합과세 이게 소득세 과세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씩 2배사 근연기 퇴양 각각에 대해서 이런 걸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다. 주로 이제 2배사 근연기가 되겠죠. 2배사 근연기. 그래서 그 중에 또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 이제 다음 차시 이후에서 조금씩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기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시험장 가서 나오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써보자. 다시 필원종부수, 필원종부수. 과세 방법은 원종 아셨죠? 이렇게 해서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번 차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답안 작성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